아침 식사는 오랫동안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단순히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을 넘어 얼마나 먹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 최근 스페인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아침 식사의 양과 영양 구성이 노년층의 대사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침을 너무 적게 먹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 습관은 건강 지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이번 연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델마르 병원의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55세에서 75세 사이의 성인 383명을 대상으로 약 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들은 모두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연구기간 동안 지중해식 식단을 기반으로 한 체중 감량과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혈당, 복부 비만, 이상 지질혈증 등이 한 개인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아침을 어떻게 먹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침 식사에서 섭취한 칼로리 양과 음식의 영양 성분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식사 균형 지수라는 점수를 이용해 아침 식사의 영양 상태를 평가했는데, 이 점수는 단백질과 지방 같은 주요 영양소가 적절하게 들어있는지, 섬유질, 칼슘, 철분, 칼륨 등이 충분한지, 그리고 포화지방, 나트륨, 설탕 같은 좋지 않은 성분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긴 것이다. 이 중에서도 칼륨과 포화지방은 건강에 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점수를 계산할 때 2배로 반영했다. 그 결과 아침 식사로 하루 전체 칼로리의 2030%를 먹은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가장 좋았다. 반대로 아침을 거의 안 먹거나 너무 많이 먹은 사람들은 건강 지표가 더 나빴다. 이들은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고 복부 비만이 심했으며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다. 또한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았고, 영양이 부족한 아침을 먹은 사람들은 신장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얼마나 먹느냐만큼이나 무엇을 먹는지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첨가당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고 섬유질과 미네랄이 부족한 아침 식사는 대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즉,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영양소의 균형을 고려한 아침 식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이끈 엘바로 에르나에즈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아침을 거르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먹는 실수를 저지른다며 이런 식습관은 중장기적으로 대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의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하루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40만 600칼로리 정도가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양 품질 역시 중요하며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충분한 섬유소를 포함한 식단 구성이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사 질환과 식사 습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단순한 칼로리 조절이 아니라 아침 식사의 질적 향상이 건강관리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영양, 건강 및 노화 저널 오브 누트리션, 헬스 앤드 에이징에 게재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편함을 이유로 아침을 대충 때우거나 거르기 쉽지만, 이번 연구는 그러한 습관이 중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대사 기능은 점차 저하되고 만성 질환의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식사 하나하나가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아침 식사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하루의 에너지 수준과 집중력에도 직결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의 식사 습관을 점검하고 아침 식사를 건강하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침 식사는 단순히 공복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 식사의 리듬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점심과 저녁의 식사 선택이 달라지고 이는 곧 전체적인 영양 섭취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아침을 충분히 균형 있게 먹은 사람들은 점심과 저녁에서도 비교적 과식을 피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대로 아침을 거의 거르거나 영양이 불균형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이후 끼니에서 폭식을 하거나 고열량 식품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식사 리듬의 불균형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고령층은 인체의 항상성 유지 기능이 젊은 세대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식사 하나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아침 식사의 부실함이 곧 하루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는 심리적 안정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있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의 수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식사라는 기본적인 생리적 행위가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매일의 식사가 하루 일과의 중심이자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양 가득한 아침 한 끼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도구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습관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식사 균형 지수 또한 식사의 질을 수치화하고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 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칼로리만 따지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국제보건기구가 제시한 권장량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식사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식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단백질과 지방은 총 에너지 비율에서 각각 몇 %를 차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반영하고 섬유질과 철분, 칼슘 등 미세 영양소의 섭취 수준 역시 점수에 반영되었다. 특히 과잉 섭취를 피해야 할 포화지방이나 첨가당, 나트륨의 점수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명확히 알려주는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분석 지표를 통해 연구진은 단지 아침을 먹었는지 여부를 넘어서 그 내용과 구성, 양에 따라 건강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고, 이는 기존의 단순한 아침을 거르지 말자는 메시지를 한층 구체화시켜 주었다. 단백질 중심의 식사,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적당한 양의 건강한 지방이 함께 포함된 아침 식사가 이상적이며 여기에 카페인 섭취는 너무 늦지 않게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다. 이는 단순히 건강관리 목적을 넘어서 노년기 삶의 활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가 시사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식사의 질적 균형과 양적, 적절성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로리가 너무 낮으면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칼로리는 지방 축적과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은 젊은 시절보다 에너지 요구량이 줄어드는 대신 특정 영양소의 필요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정밀한 식사 관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근육량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그리고 장 기능 유지를 위한 섬유질 등이 그러하다. 이처럼 아침 식사는 단순한 끼니 이상의 기능을 하며 그 시작이 하루 전체의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또한 아침 식사는 단순히 공복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 식사의 리듬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점심과 저녁의 식사 선택이 달라지고
이는 곧 전체적인 영양 섭취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아침을 충분히 균형 있게 먹은 사람들은 점심과 저녁에서도 비교적 과식을 피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대로 아침을 거의 거르거나 영양이 불균형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이후 끼니에서 폭식을 하거나 고열량 식품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식사 리듬의 불균형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고령층은 인체의 항상성 유지 기능이 젊은 세대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식사 하나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아침 식사의 부실함이 곧 하루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는 심리적 안정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있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의 수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식사라는 기본적인 생리적 행위가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매일의 식사가 하루 일과의 중심이자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양 가득한 아침 한 끼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도구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습관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식사 균형 지수 또한 식사의 질을 수치화하고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 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칼로리만 따지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국제보건기구가 제시한 권장량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식사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식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단백질과 지방은 총 에너지 비율에서 각각 몇 %를 차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반영하고 섬유질과 철분, 칼슘 등 미세 영양소의 섭취 수준 역시 점수에 반영되었다. 특히 과잉 섭취를 피해야 할 포화지방이나 첨가당, 나트륨의 점수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명확히 알려주는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분석 지표를 통해 연구진은 단지 아침을 먹었는지 여부를 넘어서 그 내용과 구성, 양에 따라 건강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고, 이는 기존의 단순한 아침을 거르지 말자는 메시지를 한층 구체화시켜 주었다. 단백질 중심의 식사,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적당한 양의 건강한 지방이 함께 포함된 아침 식사가 이상적이며, 여기에 카페인 섭취는 너무 늦지 않게,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다. 이는 단순히 건강관리 목적을 넘어서 노년기 삶의 활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가 시사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식사의 질적 균형과 양적, 적절성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로리가 너무 낮으면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칼로리는 지방 축적과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은 젊은 시절보다 에너지 요구량이 줄어드는 대신 특정 영양소의 필요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정밀한 식사 관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근육량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그리고 장 기능 유지를 위한 섬유질 등이 그러하다. 이처럼 아침 식사는 단순 한 끼니 이상의 기능을 하며 그 시작이 하루 전체의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을 챙기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 10분의 시간만 투자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에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 간편식이나 미리 준비해두는 전날 저녁식 형태의 아침 식사 솔루션들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질 모두를 적절히 맞춘 식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며 그 작은 실천이야말로 건강한 노화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된다. 이번 연구가 강조한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아침 식사부터 다시 점검하라는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을 챙기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 10분의 시간만 투자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에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 간편식이나 미리 준비해두는 전날 저녁식 형태의 아침 식사 솔루션들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질 모두를 적절히 맞춘 식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며 그 작은 실천이야말로 건강한 노화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된다. 이번 연구가 강조한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아침 식사부터 다시 점검하라는 것이다.